이게 사실 지방선거 끝난 일주일이 아직 안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안 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탄소 중립 조례, 지역의 어떤 지역 탄소 중립의 제도 구축 방안 1차 포럼을 하는 게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부터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 기본 조례 제정된 흐름이 있고 특히 올해부터 더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도출하고 좀 개선 과제를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발표를 할 거고요. 우선은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위임 사항들, 그다음 책무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다른 나라 비교하더라도 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뭐 프랑스와 스페인 정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는 어떤 법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단순 비교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의 녹색선장 기본법과 비교해 보면 많이 내용상, 구성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총칙부터 비전 목표, 계획위원회, 감축과 적응 시책들, 그 다음에 정의론 전환, 녹색성장 센터 기금 등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어떤 탄소 중립 기본조례 상당 부분 그 형식과 내용들이 일종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과 개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 세 가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감축과 적응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 그리고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현재도 마찬가지죠. 녹색 성장. 이 세 가지가 3대 축으로 이 법규가 지금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지금 제정되어 있거나 입법 예고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실제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가장 큰 것은 기후 정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미 국정 과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익숙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명문화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에너지 법이라든지 다른 법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사실 정확하지 않았고요. 물론 현재 에너지 전환도 사실 제정된 과정, 국회에 제정된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전달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이런 환경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어쨌든 내용이 갈무리 됐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후 정의와 정의 전환일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담론이라든가 학계에서 좀 연구되고 있는 이 개념들, 이 담론들을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서 기후 정의, 정의론 전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수상적 이 표현들 내용들이 실제로 주요 시책과 어떤 제도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별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과학적 예측과 분석 기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과학에 기반해서 관련된 목표 수립이라든지 정책들 계획들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들처럼 국내에서는 탄소 예산에 입각해서 어떤 목표라든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는 이렇게 예컨대 기후 과학에 대한 이 표현들, 이 내용 실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이후로도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후 정의라든가 정의론 전환이 마찬가지 기본 원칙, 책무사항으로 뒤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기후 정의라는 표현이 낯설고 어려운데 국회에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비근한 사례로는 여기 나와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몇 년 전에 이 환경정의라는 간단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기후정의라는 것들, 에너지정의라는 것들이 환경정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연결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전 목표입니다. 실제로 자치법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법상에서는 35% 이상에 대한 하한선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보다는 이런 추진사항 점검, 이행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법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리고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련 행정계획들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든지 탄소중립 기본법, 기본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은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뒤에 강조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 지금 제정된 법규를 보면, 조례들 보면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들이 쉽게 잘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아쉬운 부분들. 이걸 통해서 실제로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기능들이 더 활성화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탄중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기구로 되어 있고요. 과거 유사한 그 시책들은 녹색성장 기본법 내지 여러 정책 중에서 시행되고 있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라는 것들은 지방정부까지 다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상은 뭐 탄소중립 도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사한 용어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책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응 시책, 또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뒤에 강조드리겠습니다만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서는 감축 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적응 시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사실 2조하고 32조를 좀 보면 화석 에너지 사용의 단계 축소라는 부분이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적어도 담겨 있다. 그리고 32조에는 내연기관 차의 판매 운행 축소를 노력한다 이런 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물론 유럽에 우리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구체적 연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법제화한다거나 행정기구를 수립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현 정부에서 35년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법제화되거나 안 그러면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정의론조라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국내에서 이게 상륙한 지가 한 10년,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제 좀 법제화되고 있거나 정책화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사실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그 개념 자체 가지고 있는 내포와 예언들이 높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기후정의와 마찬가지 것처럼 이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범위를 자체를 특수한 영역,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의 교체 그 이상으로 전체 사회 전반, 고용과 산업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이 개념을 수용하는 어떤 관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보상 종류, 보상 지원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탄소중립 기본법상으로는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시책으로는 특후 지정, 그다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전환 지원,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산 손실 위험의 최소화, 자초 자산에 대한 또 위기들을 좀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 국민 참여, 협동조 활성화, 이 특후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센터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인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좀 안착이 된 것 같고요. 녹색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있던 것들을 좀 줄였을까요? 내용 좀 분량을 좀 줄여서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산업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정력, 그다음에 영향력이 많이 권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법규 내려갈수록 여기에 대한 대부분은 많이 사라져 있긴 해요. 또 반대로 과거의 녹색 성장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 녹색 성장의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규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흐름들은 탄소중립 기본조례에는 이 부분이 아예 누락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광해 일부에서는 어떤 산업 지원의 특례 정도로 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변화된 상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한 3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환경과 성장 조화, 녹색 성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좀 축소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후에 국제 흐름에 반영돼서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충남이라든지 인천 등에서 탈석탄 금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실제로 그 지하철 금고 지정할 때 배점을 매길 때 정확하게 탄소에 대한 어떤 적적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자치법규상에서 금고 지정 조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석탄 그리고 화석연료 전반이 확산될 경우에는 다른 몇몇 나라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녹색 금융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산 방안인 거고요. 이건 실천이라든지 사회적 확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관련해서 시행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초에 입법 예고된 거하고 좀 달리, 조금은 달리 최종 통과가 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3조에 40%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탄중이 목표라도 국무회에 통과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지정,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하는 거 두 곳이 지정됐죠. 그리고 이 정의론조랑 관련된 분야입니다.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에서 5년, 평균적으로 5년 동안에 정기적으로 고용상태 영향조사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수의소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특구 지정입니다. 사실은 이 두 부처 관장을 하고 있긴 한데 지정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물론 최대 5년까지 되긴 하지만 특히 지역에 따라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받는 영향에 따라서 기본 더 길게 갈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너무 기간이 짧지 않냐라는 것들이 입법 예고 때도 사실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사실 입법 예고됐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법들, 유관 법률들이 인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 통과된 것들 보니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상당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의론 전환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책무라든지 역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자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력한다, 노력 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정, 신청, 공모에 신청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한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산업전환 지원이 있고요.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관심 있는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다양한 내용들이 조례로 통해서 지정할 수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뒤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론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행정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정의론이라는 지역 전환과 그다음에 산업 전환, 노동 전환이라고 크게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하나인 산업 전환은 별도로 지금 어떤 큰 비전들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법안 자체는 발의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연구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요. 탄소 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겠다는 게 예전부터 정부의 방침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유관하지만 좀 반대 입장에서 이 노동조랑 관련된 방안들은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화돼서 촘촘히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 내용 비슷하게 해서 이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관련 내용들이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의론 전환이 중요하다면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관련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별도의 관련된 개별 조례로 담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게 충남 같은 경우죠. 안 그러면 기본 조례 내용 자체를 이제 포함시켜서 하나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판단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슬라이드. 일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기본법상에서 지자체 규정들, 이미지와 유임사항이라든지 책무들 관련해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의무 규정, 노력 의무도 있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점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의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도시지정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집행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 자치법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관 지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의 규정들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금지 아니면 임의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지역에서 받을 것인가. 그래서 보통 보면 아예 빼거나 지자체에서는 아예 빼거나 안 그런 유식한 용어로 톤다운해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당연히 대부분 넣죠. 안 넣은 경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기차에서는 도봉구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거기는 위원회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특구 관련해서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특구 지정의 필요성도 있는 지역들이 광역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지원센터 이게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별도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되는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기초 일부랑 광역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잘 조성될 것인가라는 것은 쟁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법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기금과 지역에서 새롭게 조성하거나 만들 있는 이 기금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무래도 예산들, 기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성들이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법령상으로 보면 지자체 책무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다만 실제 어떻게 지역에서 그걸 감당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한, 역량들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실제로 조례들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고 실제로 시민사회도 별도로 어떤 제안하거나 주민 발화 운동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의미들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게 약간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거처럼 조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다는 표현이 아직까지 맞겠죠. 그러나 톤 다운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표준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용어상으로는 톤 다운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뭔가를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내려고 보내면 지역에서는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상당 부분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경으로 같이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 가지 제한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역에서는 특히 더 환경부의 청구 조례안을 보실 때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폭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표라든지 목표는 사실 상고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는 2030 목표 같은 경우에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계획도 사실 자치법규에서 많은 곳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 기본법에 따른다거나 안 그러면 이 기본조례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 그건 지역 특성에 맞게 지향점을 밝혀서 적극적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 운영들 그리고 감축 시책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 시책에 비해서 적응 시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정의론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건 광역 참고 조례안인데 이 부분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의론 전환에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방안들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그런 조항들은 적어도 적구 같은 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날짜가 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새롭게 제정됐거나 입법 예고된 것들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치법 정부 시스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등록되지 않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충남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어요. 뭔가 보니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누락되라고 판단했던 거 처음엔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정된 입법 예고만 보면 신선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는 광주가 제일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된 내용들이고요. 관련한 인상 비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어떤 필요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다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가 라는 거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부 창고 조례안의 의존도가 높은 편인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남 보시는 것처럼 기본 조례에 담기지 않더라도 안 그러면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개별 조례로 전환 기금, 전환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조례들, 아무리 여기는 석탄 관련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도 함께 동시에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굳이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30년 목표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 40% 이상, 그리고 여기는 1년 전, 2년 전에 비전을 밝혔던 2040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반면 충남 같은 경우에도 2045년 탄소 중립 지향 등 여러 가지 비전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정 개혁이든 안 그러면 어떤 비전으로 발표됐던 것들이 조례랑 연결되지 않는 지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론조랑 관련해서는 충남은 별도로 주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많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담겨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 권리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 책무에 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책무사항으로 의무를 부여받는 사람으로 호명이 돼요. 그런데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상에 국민들, 시민들 어떤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특히 앞서 기후정의라든가 정의원 전환의 원칙들을 밝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측면입니다.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없습니다. 서대문구 조례의 그 내용들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수상적으로 단순하게 한 줄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많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들, 물론 구체적인 위원회 어떤 위상이라든지 역할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유관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린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였죠. 정의로운조랑 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이 좀 유행했을 때 이미 이런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던 게 있고요. 그때 마찬가지 충남에서는 이 노동조란 지원 조례 를 앞서 봤던 것처럼 정의로운 파트에서 노동조랑 관련된 어떤 특별법 관련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여기는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좀 많죠. 200개가 넘으니까 많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도봉구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있고요. 그리고 태안이라든가 쭉쭉해서 관련된 이름 명칭들 좀 다릅니다. 그만큼 어떤 지역에는 녹색성장 조례가 따로 있는 경우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녹색성장 기존에 있는 것들을 폐기하고 여기 포함시켰던 그 차이, 법체계, 어떤 자치법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고 또 간단한 약평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도 설명드리면, 35% 이상을 인용한 그 다음에 목표를 밝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등등. 그리고 강릉은 흥미로운 게 이게 입법 예고돼서 아직 최종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 목표는 없어요. 대신에 2040년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이게 사실 이게 5기인가 아니면 그 이유를 몰라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요. 광역은 어쨌든 간에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갖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자체는 좀 더 자유분방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서대문구라든가 몇몇 지자체들은 어떤 환경부 참고 조례안이라든지 거의 구애받지 않고 구성과 형식이 좀 더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성들 좀 반영됐다고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조례에서는 녹색성장 자체가 없는 거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도 석탄 지역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최근에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인지재산대가 과천과 시흥시 등등이 3곳 정도가 지정된 상태일 거고요. 여수시도 통과시키면서 마을 조성, 탄소 중립 마을 조성이라는 재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에너 자립마을 등등에서 그런 것들이 탄소 중립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조례로 제정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천연대라든지 주민들, 시민들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뒤에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과천 시흥 있는 거고요. 태안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의로운전환 규정이 기초까지 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원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에너지 조례를 가져왔는데 실제 지역에서 계획이면 사실 별도로, 물론 계획도 문제입니다. 기초로 내려갈수록 각종 계획들이, 법정 계획들이 있을수록 유관할 경우에 기존 곳과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엎어서 같이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쟁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에너지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안 그러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럴 텐데, 기초 같은 경우는 판단이 좀 안 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센터에서 이 기능,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뒤에 설명은 나오겠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판단에,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제정된 곳 중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칙과 그 다음에 목표 비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조드렸던 것, 탄소중립 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조례 제정, 개정 페이지, 그리고 유관 행정계획 할 때 위원회에서 검토 의견 제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다만 실제로 이게 이런 기존의 민간 거버넌스하고 공식적인 심의 의결기구 등등이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이 자치법규 제정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게 합리적인 관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감축, 그리고 적응시책들, 적응시책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론 조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법하고 유사한 어떤 틀을, 내용들 가지고 있는데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의론 자체가 별도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 경우도 녹색 기술 산업 지원 등 내용들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흥미로운 게 이 기금 설치하는 거하고 탄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 권리 이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례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심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발빠르게 시민사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조례를 좀 발의를 해보자 라는 차원이었고요. 최근에 지금 서명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녹색당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진보정당의 일정에 계속 활용된 레퍼런스 조례로 이 내용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보면 이 송파구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사례 유관하게 해서 지금 조례가 지금 발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타이틀도 시민사안을 적극 반영한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경기랑 차이점은 이 40조에 발안한 조례 40조의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광고 금지,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에서 일정하게 법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공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만 좀 규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지는 크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특히 경기도하고 31개 시군과 연계성을 좀 찾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정의라든 정의론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리고 만들어진 제한된 시민사회 조례를 그대로 입법 청원 같은 방식이 아니고 주민조례 청구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민들과 공론화도 하고 같이 서명을 받으면서 이 탄소 중립 정의론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확산해보자.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탄소 기본법의 목적을 일정하게 좀 규정이 좀 다릅니다만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을 강조하고 3번 일부분 좀 흡수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중립 기본법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아쉬운 부분은 뒤에 장 처장님께 설명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주민 발언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사실 주민 발언법에서 사실 제한된 요소가 있군요.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담 관련해서 부가가 징수하는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긍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측면에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변경 등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위상들을 단순히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 심의의결기구도 하지만 동시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들이 실제로 위원회 따로 행정 조직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애초에는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발안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주민 발안할 때 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행 실정법상에서 제약된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군 아니고 도에 대한 시민안의 개호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탄소 중립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내용들이 형식이 좀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이런 것들 내용은 나중에 보실 것 같고요. 여기서 시민사회 안을 받아서 30년 목표를 50% 이상 하한선으로 결정한 겁니다.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지자체랑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서도 좀 더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좀 개방적 민주적인 형식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행정기구에 대한 규정들은 삭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징들을 보면 그러면 녹색당도 마찬가지인데 좀 진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는 주민 참여 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강행 규정을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어떤 감시 같은 기능을 좀 활성화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위원회에서 이게 심각하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후정의 예산,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전기버스 등등에서 이게 숫자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좀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사회 아니면 진보정당의 어떤 자치법계 제정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조합에서는 아무래도 노동 전환, 노동 부분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노동 전환 부분에서 큰 파트로 들어가 있다라는 차이점들,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종합 토론 형식으로 좀 화두를 좀 던지면요. 환경부 참고 조례안은 반응이 갈려요. 사실 참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원론적인 내용들 실제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처럼 관행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한 그리고 지역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역량이 부족한 행정이라든가 지방의회에서는 유사하게 좀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불구하고 16개의 시도하고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서로 경쟁이랄까 선의 경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제정되더라도 이후에 계속 개정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몇 가지 좀 제안들을 다시 갈무리해서 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큰 한계가 이겁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제약들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개념 용어들을 가져오더라도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인 시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실제로 법 외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판단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 제약 요건들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잘 공로를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오신 지역은 다행히 잘하고 있는 지역들 많이 모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없는 이미 제정된 곳에서는 사실은 이런 공론화 과정들이 사실 형식적이거나 그 다음에
일부러 폐쇄적으로 운영할 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정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지 규정 아니면 위임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 틈새들을 지방정부에서는 지자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식권이라든지 색선택권이라든지 이 금고 지정, 광고 이런 것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담론적으로 많이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내 기본조례 아니면 개별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가장 큰 조례, 상위 계획이 도시계획 조례인 거죠. 그다음에 그 위원회인데 이것들 실제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탄소중립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 위상들을 실적 위상들이 바뀌지 않으면 적어도 대등 관계가 되거나 안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처럼 녹색선장 기본법이라든지 지금 있는 에너지 계획같이 실제로 좀 차이가 얼밸런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했던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서도 그 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 학교급식 조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제안하는 이런 조례들, 운동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도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제정할 때부터 주민들의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 그 다음에 법령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감축과 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지금도 많은 지역이 대부분 지역은 녹색선장 기본조례가 있고 특히 많은 광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배출이 줄고 있냐 그런 것 같지 않고 불평등이 줄고 있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이 지방에서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점검하고 기반을 구축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단순히 열거를 한 건데 이 많은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관련 내용으로 잘 반영하면 될 거고요.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별도로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는 분권 요소들, 분권 제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동시에 이 제도 개편도 같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